안녕하십니까, 준현입니다. 오늘은 누워서 보는 알고리즘 11번째 시간으로 막대 자르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동적 계획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 막대 자르기 로드 커팅 프로블럼 문제인데요. 길이가 n인 강철 막대를 잘라서 팔려고 하는데 이 강철 막대의 길이당 가격이 정해진 가격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판매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막대를 자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길이가 1일 때 1원, 2일 때 5원, 3일 때 8원, 4일 때 9원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에 따른 가격이 정해져 있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가격표가 있을 때 막대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이제 길이가 n이 4니까 길이가 이렇게 4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자르면 이 판매이익이 최대가 되겠느냐, 이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냥 이제 안 자르고 팔면은 길이가 4니까 9원에 팔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길이가 1인 거와 3인 걸로 이렇게 잘라내면 길이가 1일 때는 가격이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길이가 3일 때는 가격이 8원이죠. 그러면은 1원과 8원 합하면 1 더하기 8에서 9원에 팔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개로 자르면 가격이 5원이고 두 개로 잘랐으니까 5원이니까 5원 더하기 5원이면 10원입니다. 한 개, 세 개로 잘랐던 것보다 가격이 더 좋죠, 그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잘 잘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세 개, 한 개 자를 수 있는데 그 세 개, 한 개 자르는 거는 한 개, 세 개 자르는 거나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길이 n이 주어졌을 때 이 막대를 어떻게 자를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문제를 좀 정의를 해보면, 자, n이 막대의 길이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pi가 막대의 길이가 i일 때 막대의 가격인데 1부터 m까지의 테이블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Rn, 즉 막대의 길이가 n일 때 최대가 되는 판매이익을 우리가 Rn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이 Rn 값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단순 무식하게 푸는 법, 즉 그 브루트 포스한 어프로치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막대를 자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그 중에서 이익이 최대가 되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막대 n이 4일 때 막대를 자르는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개일까요? 자, 일단 4개를 가지고 이렇게 1개와 3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 3개를 쪼개는 경우의 수를 또 모두 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막대를 2개와 2개로 쪼갤 수 있고, 그리고 3개와 1개로 쪼갤 수 있는데 얘하고는 사실 중복이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n개의 막대를 이 부분에서 자르거나 자르지 않거나,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이 부분에서 자르거나 자르지 않거나,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이 부분에서 자르거나 자르지 않거나,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그러면 이제 2의 3승이라고 보면 n개가 주어지면 n-1개의 자를 수 있는 위치가 주어지고, 이 각각의 위치에서 우리가 자르거나 자르지 않거나, 자르거나 자르지 않거나, 자르거나 자르지 않거나, 그래서 2의 n-1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브루트 폴스하게 단순 무식하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무조건 big of 2의 n승 알고리즘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경우의 수 2의 n-1승계를 다 틀어야 하는 단순한 방법을 일단 한번 재기적 관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정복이죠. 자, 재기적 관계는 우리가 recurrence relation,
혹은 리커런스 이퀘이션을 어떻게 파악하면 되느냐. 먼저 종료 조건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n이 1이다. 길이가 1이다. 그러면 뭐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이제 요 가격이 그대로 정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R1이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R1이 PI가 됩니다. P1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기 조건이 n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잘 생각해 보면, 자, 이 n이 1보다 클 때, 자, PN은 뭐냐? PN은 뭡니까? n개의 가격. 즉, 하나도 안 자른 거죠. 그죠? 자르지 않은 거. 자른 거를 0번 자른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R1은 뭐냐? 한 개일 경우죠. 그죠? 그리고 Rn-1은 n-1개. 자, 한 개와 n-1개를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 최대 이익의 합이 요 두 가지 최대 이익의 합이 최대 이익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R2와 Rn-1, 즉 두 개로 자르고 n-두 개로 자른 거. 이런 식으로 쭉 하면은, 즉 하나도 안 자른 거, 그리고 한 개 자른 거하고 두 개 자른 거하고 이렇게 쭉 해서 이제 n-1개 하고 한 개 자른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이것들에서 제일 큰 값이, 이렇게 이제 모든 경우 수를 다 확인해 본 거니까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이 Rn 값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요 식이 pi 더하기 Rn-i 값의 i를 1에서 n까지 최대값이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제기식을 요렇게 만들었으면 요걸 그대로 코드로 옮겨주면 되죠. 그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loadcut이라는 함수를 n과 p를 받습니다. 이 p는 이제 저거 처음에 p0는 안 쓰고 p1, 2, 3에서 n까지 있으면 이 n까지의 가격 p1, p2, p3 요렇게 pn까지 값이 주어지는 리스트로 받으면 되겠죠. 파이썬으로 구현한다면. 자, 그래서 이제 n이 0이다. 즉 그거 막대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가격은 p0가 되겠죠. 그죠? 종료 조건을 요걸 0으로 합니다. p1로 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앞에 거를 이렇게 종료 조건을 n equal 0일 때 r1을 0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r0를.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n이 0이 아닐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r 값을 마이너스 1 값을 두고 1에서 n까지 pi 값하고 제기 호출해서 n-1 n-i 했는 값을 가지고 더했는 값을 둘 중에서 최대로 큰 값을 저장하면 되겠죠. 자, 이 코드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결국은 이제 요 수식을 그냥 코드로 구현한 겁니다. 그죠? r을 마이너스 1로 두고, 그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프라핏이 뭐 팔명 손해보고 이런 거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최대값을 이렇게 r과 요거 두 개 중에서 큰 거를 하면은 이제 이 중에서 제일 큰 맥스 값을 찾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코딩 테크닉이니까 한번 들여다보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구현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중복 부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 로드컷 4를 호출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제 로드컷 3에서부터 로드컷 2, 1 다 구했는데 로드컷 3이 다시 또 재기호출을 하고 재기호출을 해서 로드컷 0이 되면 이제 0을 리턴합니다. 그죠? 그리고 1값을 계산하고 이 1값 계산되고 이제 0값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또 1값, 0값 해서 3을 계산하고 또 요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계산했는 것 중에서 최대값을 4에서 찾아야 되니까 보시면 이렇게 로드컷 2도 똑같은데 값은 같을 것인데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 문제,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 트리 구조가 되니까 비고 오브 2의 n승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펴보면 이렇게 중복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로드 코스 2를 알았다면 이 로드 코스 2를 호출했을 때 이미 이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밑에는 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바로 리턴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중복 계산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동적 계획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동적 계획법을 먼저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이제이션은 일단 이 중복되는 부분 문제를 다시 계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부분 문제를 한번 계산할 때마다 그 해답을 어떤 테이블, 배열이거나 해시 테이블에 저장해 두고 이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메모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이 메모이제이션을 우리가 이제 제기를 그대로 두고 테이블에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npR을 받아요. R을 추가로 받고 이 R이 이제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 R, 이거 0은 안 쓰고 R1, R2, R3 이렇게 해서 RN까지를 이렇게 저장하는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 저장하는 리스트에 RN이 0보다 작다. 먼저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해두면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계산이 안 됐다는 얘기죠. 계산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return rn, 그냥 그 이미 계산된 값을 리턴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계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n이 0이라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이제 종료 조건이죠. 그죠? rn을 0을 초기화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n을 리턴하기 때문에 r0를 리턴해 주겠죠. 그죠? 0으로 초기화된 요 값을 그대로 리턴해 줍니다. 자, 0도 아니라면 아까 했던 방법과 똑같이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해주고 rn을, 이 rn 값하고 요 pi 해서 요 제기 호출했는 요 값을 더했는 값 중에서 큰 거를 for i가 1에서 n까지 루프 돌면서 최대값을 찾으면 되죠. 자, 아까하고 달라진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제기 호출해서 더해서 맥스 값 찾는 것까지는 다 똑같은데, 만약에 rn이 0보다 작으면 그때만 제기 호출을 해주고, 아니면 그냥 바로 리턴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드컷 4에서 3을 호출하고 2를 호출하고, 자, 1에서 0까지 호출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r 값은 0은 이제 0이 이제 초기화 계산이 끝났으니까 r0 값에다가 이렇게 0을 집어넣어 놨죠. 그죠? 초기 값은 다 0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얘도 이제 다시 0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에서 1로 리턴하면 이제 1 값도 이렇게 1이 계산이 됐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리턴을 하면 이 값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로드 컷 제로를 호출하면 0을 바로 리턴해 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값도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드컷 1이나 로드컷 제로를 호출하면 이미 계산된 값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R0를 리턴해주고 얘는 바로 R1을 리턴해주면 됩니다. 그죠? 요 값을 바로 리턴해주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리턴해서 R3을 계산하면 이제 R3도 8이라는 걸 계산이 되어서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로드컷 2를 호출했을 때는 이제 밑으로 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로드컷 2는 이미 계산이 되어서 R2를 5 값을 바로 리턴해 주니까. 그리고 로드컷 1은 1이고 로드컷 0는 0이다라는 것을 이제 테이블에서 바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로드컷 이제 0까지 호출했을 때 이 로드컷 4는 9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10 아닌가? 저거 잘못 썼습니다. 158, 10입니다. 10.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메모이제이션으로 풀어 보면, 자, 저렇게 우리가 이제 굳이 재기 호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재기 호출을 할 필요가 없고 이거를 반복문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이 태블라이제이션, 즉 테이블에 저장하는 방식은 메모이제이션하고 똑같은데, 이 메모이제이션을 우리가 재기 호출을 통한 하향식 탑다운 해결법이었다면, 이 반복문을 사용해서 상향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이 말이죠. 자, 어떻게 하느냐? 훨씬 더 간단해졌죠. 자, r을 0으로 초기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i를 1에서 n까지 증가시키면서 ri를 이렇게 ri 하고 ri-j 더하기 pj를 포루프 돌면서 저희가 1에서 i까지, 자, i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한 거를 가지고 이제 rn을 리턴해 준다. 그러면은 재기 호출이 사라졌죠. 재기가 사라지고 이렇게 테이블에 있는 거를 직접 첨부합니다. 이걸 우리가 테이블라이제이션을 이용한 동적 계획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0이 0으로 초기화되어 있죠, 그죠? R0, R0는 0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개가 들어오면은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두 개가 들어왔을 때, 자, 두 개가 들어왔을 때 그냥 안 자르면 5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PJ가 되는 거죠. PI인가? PI가 되는 거죠, 그죠? I에서 J니까 I가 되는 거죠, 그죠? PI가 이제 5라는 거를 두고 이 PI 값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1과 2, 2와 3 이렇게 죄송합니다. 안 자르는 거, 그 다음에 1과 1로 자르는 거, 요거 두 가지죠,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5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개가 들어왔는데, 자, 요걸 가지고 이제 P1, 2, P3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PJ, PI. 이 PI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요 값을 가지고, 자, 요렇게 자르는 거, 한 개, 두 개 자르는 거에서 두 개는 이미 이 R2에서 계산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개, 한 개 자르는 거는 똑같고, 그래서 안 자르는 거, 한 개, 두 개 자르는 거,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더 큰 거를 하면은 이제 요게 이제 1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들어왔는 것도 요 앞에 거를 이미 RIJ R 이 값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값을 이용하면 굳이 재기 호출을 안 하고 이렇게 테이블 가지고도 이렇게 기존에 사용했던 테이블 R에 이제 I-J, 요게 이제 J가 쭉 증가하면서 가니까 0개 잘랐을 때, 1개 잘랐을 때, 2개 잘랐을 때, 3개 잘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그 막대 자르기 문제를 처음에 divide and conquer, brute force 한 방법이었죠, 그죠? divide and conquer로 문제를 풀어보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중복 부분 문제가 생겼죠. 중복되는 부분 문제가 생겼고, 자, 이거는 이제 동적 계획법을 항상 적용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라는 조건을 이렇게 만족해야지만 적용할 수 있는데, 막대 자르기 문제는 이렇게 옵티멀 서브스트럭처 문제가 그 조건이 만족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메모이제이션, 즉 탑다운 어프로치로 해서 재기를 호출하되 대신 어떤 테이블 혹은 해시 테이블이나 배열에 저장해 놓고 그냥 바로 리턴해주는, 한번 계산한 거는 바로 리턴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이게 이제 되고 나면은 굳이 재기 호출을 하지 않고 바텀업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부터 문제를 풀어놓고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 다음 테이블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태블레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막대 자르기 문제에서 최대 이익을 얻는 막대 자르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최적화, 조합 최적화 문제라고 합니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공부해야 될 거는 이 막대 자르기 이제 자른 순서를 그러면 어떻게 그 어디서 잘라야 되는가를 그 저장해서 가져오는 그 최대값을 얻을 수 있는 자르는 방법을 리턴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여러분들 과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막대 자르기 문제와 동적 계획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